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맞이하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년에 혜택 받아서 너무 고맙게 쓰셨는데 올해도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번엔 없습니다 라는 말 듣고 멍해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마치 장바구니 가득 담아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지갑이 없는 걸 뒤늦게 깨달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몇 년 전에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잔뜩 담고 계산하려는데 평소 쓰던 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뒤에 계신 분들 눈치도 보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미리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이런 아찔한 상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소식입니다. 첫째는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하다간 놓치는 2차 소비지원금 이야기이고요. 둘째는 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소식입니다. 하나는 당장 수십만 원이 달린 얘기고 하나는 평생 모은 자산이 달린 얘기니까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손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중요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놓으시면 이런 소중한 소식들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댓글로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글 달아드릴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부담 없이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정보는 알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을 수시로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마치 옆집, 이웃이 담장 너머로 알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설명은 최대한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2차 소비지원금 얘기부터 해볼까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장보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좀 더 넉넉히 줄 수 있었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외식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혹시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어떻게 쓰셨는지 한 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소식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은행에 맡겨둔 돈이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게 바뀌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지금 은행에 돈을 얼마나 넣어두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개인적인 얘기니까 굳이 댓글로 쓰지 마시고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궁금해요 라고만 써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금융 관련 얘기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도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아주 실용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어려워 보이는 건 겉모습일 뿐이고 알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상식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시면서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 내 가족의 미래를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고요. 요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계속 움직이고 정부 정책도 자꾸 바뀌고 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고 앞으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소비지원금 얘기부터 해볼게요. 작년에 1차 소비지원금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동네 마트에서 장도 보고 약국에서 약도 사고 생활비에 정말 큰 보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 2차 지원금은 작년처럼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완전히 별개의 지원금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슈퍼에서 만난 70대 아주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네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번엔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요.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라시던지 아이고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번에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하냐고요? 정부에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작년에는 기존 신청자들한테 자동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걱정이에요. 신청 기간은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딱 6주 동안만 받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마감 직전에 몰리면 인터넷 서버가 터지거나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 줄이 길게 늘어설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내일 하면 되지 했다가 그 내일이 발목을 잡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작년 마지막 주에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줄이 건물 밖까지 늘어서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리셨는데도 오후 늦게 되어서야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짜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하고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으로는 카드사 앱을 쓰시면 돼요.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같은 데 앱이 있거든요. 아니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신청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해볼 때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직접 주민센터나 카드사하고 제휴된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은행은 보통 9시부터 4시까지 하고 주민센터는 9시부터 6시까지 해요.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어요. 지자체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담당자가 집으로 와서 도와드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활용해 보세요.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에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 보험료가 대략 29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가능성이 커요. 지역가입자는 약 36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제 지인 중에 건강보험료가 경계선에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신청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막상 조회해보니까 대상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으시더라도 꼭 조회해보세요. 지원금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반 가구는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차로 15만 원, 2차로 1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죠. 차상 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비수도권에 사시면 3만 원 더 주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면 5만 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농촌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은 총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알아두셔야 해요. 동네 작은 슈퍼마켓, 전통시장, 식당, 약국, 미용실 같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어요. 대신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못 써요. 정부에서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든 정책이니까 큰 업체보다는 작은 가게들을 이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사용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니까 마지막 주에 몰아서 쓰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조금씩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작년에 어떤 분은 마지막 날에 급하게 쓰려고 했는데 원하던 생선이 다 팔려서 못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쓰시는 게 현명해요. 이제 두 번째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내 돈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문을 닫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작은 저축은행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그 은행에 돈을 맡겨둔 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 덕분에 일정 금액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9월부터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줬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예금,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을 다 합쳐서 1억 원까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금에 7천만 원 넣어두고 보험해약금이 3천만 원 있으면 합쳐서 1억 원이니까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나 우리 나이대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으신 돈이 상당하실 텐데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1억 원으로 늘어나니까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식, 펀드, 변액보험, 투자형 퇴직연금 같은 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한 금융기관당 1억 원 한도라는 거예요. 같은 은행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봤자 다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해서 총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돈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다른 은행에 나눠서 넣어두셔야 해요.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이런 식으로 나눠두시면 2억 원까지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중앙회에서 따로 보호해주니까 규칙이 좀 달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면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평생 모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80대 할아버지인데 평생 모은 돈을 다 한 은행에 넣어두셨더라고요. 2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는데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1억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은행으로 일부를 옮기셨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소비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고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사용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니까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두 번째, 예금자 보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금융기관에 1억 원 넘게 넣어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예치하시는 게 안전해요. 투자성 상품은 보호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이런 정보들을 혼자서 다 알아보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동네에 컴퓨터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어요.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눌러야 할지도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혹시 정말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고요. 댓글로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뭔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소비지원금 신청 방법이 도움됐어요 라든지 예금자 보험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단체 채팅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정보는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나이대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을 자주 보지도 않고 복잡한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정작 받을 사람들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이런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한 번씩 안부도 물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알게 된 정보를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소비지원금 신청 기간 꼭 기억하시고 예금자 보한도 변경 사항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